밤에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려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몇 초 만에 땀이 날 정도로 아파서 다리를 움켜쥐고 버텨야 했던 순간들. 많은 60에 70대 분들은 이를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거나 칼슘만 먹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쥐와 통증은 나이가 아니라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원에 사는 69세 한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살짝 몸을 돌리기만 해도 다리가 순간적으로 굳어버려요. 어르신은 나이 탓이라고 믿었지만 하루 생활을 살펴보니 TV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기, 물 거의 안 마시기, 저녁에 짠 음식 먹기, 쥐가 날 때 잘못된 대처 등 문제의 원인은 모두 습관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통증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세요. 오늘 단 한 가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내일 밤은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원에 사시는 69세 한 어르신이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종아리를 어루만지고 있었고 어르신은 익숙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요. 매일 밤 자정 무렵만 되면 다리가 은근히 쑤시기 시작하고 몸을 살짝 돌리거나 다리를 조금만 쉔이면 종아리가 안쪽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갑자기 굳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벌떡 일어나 종아리를 잡고 서서히 풀릴 때까지 몇십 초를 버텨야 했습니다. 낮에는 걸어 다닐 수 있지만 TV를 조금 오래 보고 일어서면 발끝에서 종아리까지 저릿하고 무거운 느낌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신호들이 아주 천천히, 조용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서 오늘 걸음을 좀 많이 걸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 달에 몇 번, 나중에는 거의 매주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똑같습니다. 밤에 가끔씩 찾아오는 쥐낮에 오래 앉아있으면 시작되는 다리 저림.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몇 걸음 걸어야 풀리는 느낌. 이 모든 신호는 몸이 켜는 경고등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어르신의 하루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TV를 한두 시간씩 거의 일어서지 않고 시청 오후부터는 밤에 소변이 늘까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음. 저녁 식사는 조금 짭짤하고 국이나 절인 음식이 함께 있음 쥐가 나면 본능적으로 발을 세게 당기고 뜨거운 약을 바르고 굳은 부위를 강하게 주무름 각 습관만 보면 전혀 특별하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TV 보기, 저녁 식사, 물 적게 마시기, 아플 때 마사지하기 모두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을 연결하면 원인이 분명해집니다. 하루 종일 다리 쪽으로 가는 혈액 흐름이 나빠지고 근육은 점점 말라가고 쥐가 날 때마다 신경과 근육이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학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대, 30대에는 혈관이 탄력 있고 근육의 수분도 충분합니다. 조금 오래 앉아 있어도 물을 적게 마셔도 저녁이 짭짤해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지나면 상황이 조용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단단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량과 근육 속 수분도 줄어들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스스로 맞추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습관이라도 젊을 때는 괜찮지만 60세 이후에는 밤마다 찾아오는 쥐와 통증, 무거운 다리, 깨는 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관리 부족이나 단순한 칼슘 부족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작은 습관들을 매일 반복하면서 다리 근육과 혈관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은 습관들이 다리를 천천히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그 습관 하나하나를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생활 습관을 더 깊이 물어보기 시작하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 분들 가운데 거의 10명 중 8배에서 9명이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과 강도만 다를 뿐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가장 좋은 대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이 쥐를 더 자주 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오래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 실수를 함께 살펴보고 본인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1. 쥐가 나는 순간 다리를 과하게 당기거나 세게 늘리는 행동.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반응입니다. 통증이 갑자기 밀려오고 발이 움켜쥐듯 말리고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발을 잇는 힘껏 잡아당기거나 온몸에 힘을 주어 통증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게 당겨야 통증이 시원하게 끊긴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근육의 원리로 보면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쥐가 난 순간 근섬유는 이미 최대한으로 수축한 상태로 마치 끝까지 당겨진 고무줄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면 내부의 미세한 섬유가 쉽게 찢어지며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그 결과 통증이 더 오래가고 쥐가 풀린 후에도 계속 욱신거림, 해당 부위가 약한 지점이 되어 다음에 다시 같은 곳에서 쥐가 날 가능성 증가. 올바른 방법은 천천히 부드럽게 늘려주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통증과 싸우듯 세게 당기는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 두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 이것은 아주 흔하지만 특히 60세 이상에게 치명적인 조용한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한두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딱딱한 의자에 다리를 늘어뜨린 채 가만히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다리를 구부린 채 눕거나 한쪽 다리를 올린 채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오래 한 자세로 있으면 특히 푹신한 의자에서는 하지의 정맥이 눌려 혈액이 아래로 고이고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종아리와 발이 뻣뻣하고 무겁고 저릿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다리를 쭉 펴거나 침대에 눕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해진 근육이 아주 쉽게 자극됩니다. 살짝 몸을 돌리거나 다리를 펴는 작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근육이 갑자기 굳어 쥐가 납니다. 여러 시간 동안 계속 눌러두고서 밤에 다리가 아무 문제 없이 편하길 바라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수 3. 물을 너무 조금 마시는 습관. 특히 오후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거의 안 마신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습관은
밤에 쥐가 쉽게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몸이 약하게 탈수되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에 전달되기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수분과 전해질 균형,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흐트러집니다. 근육은 고무줄과 비슷합니다. 수분과 전해질이 충분하면 부드럽고 잘 늘어남 부족하면 건조하고 쉽게 굳고 작은 움직임에도 과민 반응 많은 분들이 낮에 거의 물을 마시지 않다가 밤에는 짠 음식을 먹고 국을 마시고 술을 마십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합쳐져서 몸은 탈수되고 전해질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 결과 밤에 쥐가 더 자주 생기는데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실수 4쥐가 나자마자 뜨거운 찜질이나 강한 마사지.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쥐가 나면 뜨거운 약을 바르고 아픈 부위를 세게 누르고 강하게 주무른다. 문제는 쥐가 난 순간 그 부위의 신경과 감각 수용체가 이미 매우 민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뜨거운 온도와 강한 압력을 더하면 근육이 빨리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더 자극되어 통증이 길어집니다. 가볍게는 다음 날까지 욱신거리고 심하면 멍이 들거나 회복이 늦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는 더욱 민감해져 쥐가 쉽게 재발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늘리고 천천히 호흡하며 따뜻한 찜질을 적당한 온도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실수 5. 잠들기 직전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행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강하게 확장시키고 방에서 나오면 차가운 공기에 의해 혈관이 다시 빠르게 수축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순환기에 큰 부담을 주고 근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탄력이 떨어진 60세 이상의 혈관은 이러한 급격한 확장과 수축에 쉽게 자극받아 수면 중 근육이 갑자기 굳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다시 탈수를 일으킵니다. 이는 밤에 쥐가 나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실수 6.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걷거나 너무 꽉 끼는 신발. 착용 아침에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서면 상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딱딱하고 꽉 끼는 신발을 하루 종일 신습니다. 차가운 바닥은 발과 종아리의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키고 너무 꽉 끼는 신발은 혈관과 신경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은 쉽게 자극됩니다. 저녁이 되면 피로와 혈류 저하가 겹쳐서 침대에서 살짝 다리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너무나 평범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TV 보기, 물 적게 마시기, 뜨거운 목욕, 맨발로 걷기, 약을 세게 바르기 모두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처럼 버티지 못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다리쥐 저림 불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몸속의 조용한 원인들을 살펴보고 몇 가지 습관만 고쳐도 왜 다리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부분에서 우리는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 아픈 부위를 세게 문지르는 습관,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걷는 습관 등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정말
쥐를 유발할 수 있을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무서운 것은 습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습관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지금부터는 근육, 혈관, 체내, 수분의 관점에서 왜 60세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쥐를 불러올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 1세포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몸은 입이 마를 때만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세포와 근섬유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20대, 30대에는 물을 조금 적게 마셔도 몸이 자체적으로 조절하며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50대, 60대로 가면 이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신장의 수분 보유 능력 감소,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잊고 지나침 이뇨제, 커피술 등이 체내 수분을 더 빼앗음 근세포 속 수분이 줄어들면 근섬유는 건조해지고 쉽게 자극됩니다. 이때 몸을 살짝 돌리거나 다리를 조금만 펴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여 쥐가 납니다. 여기에는 물뿐 아니라 전해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나트륨은 스위치 칼륨과 마그네슘은 신경신호가 잘 흐르도록 돕는 전선 탈수, 짠 음식, 술, 이뇨제, 사용 등은 이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근육은 뻣뻣하고 피로해지고 더 심하면 경련과 쥐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들은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마지막 결과만 느끼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종아리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무겁고 굳어있는 느낌. 보이지 않는 원인. 느려진 혈액순환과 탄력을 잃은 혈관. 피는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작은 강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강이 힘있게 흐르고 작은 구비도 거뜬히 지나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강이 폭이 좁아지고 벽이 단단해집니다. 오래 앉아있기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기 꽉 끼는 신발, 차가운 바닥 등이 반복되면 다리로 가는 혈류는 더욱 느려집니다. 다리 정맥은 피를 위로 올리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함. 저녁에 종아리가 붓거나 무겁다면 이미 혈액이 고이고 있다는 신호. 혈액이 고이면 근육은 장시간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런 상태의 근육은 아주 작은 동작에도 쉽게 수축합니다. 잠자리에서 몸을 살짝 돌릴 때, 다리를 강하게 쭉 펼 때,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돌아눕기만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굳어버린다. 실은 쥐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흐르지 못했던 혈액이 밤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드러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 3시간이 지나며 민감해진 신경과 근육. 쥐가 났을 때 다리를 세게 당기거나 과하게 주무르는 잘못된 대처를 반복하면 신경과 근육은 그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 부위는 점점 자세 변화에 민감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수축하고 조금만 자극돼도 다시 굳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날씨가 바뀌면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리듯이 여러 번 쥐가 나고 잘못된 방식으로 세게 문지른 근육은 재발하기 쉬운 약한 지점이 됩니다. 게다가 60세 이후에는 신경과 근육의 회복 속도가 느려져 잘못된 대처 한 번이 다음 쥐의 위험을 더 높입니다. 이와 원인들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그 다음에는 거의 매주, 그리고 며칠 간격으로 반복밤이 두려워지고 잠들기 직전에 아플까봐 긴장하게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면 혈류는 더 나빠지고 혈류가 나빠지면 쥐는 더 자주 생깁니다. 이것이 많은 60대, 70대가 빠져있는 조용한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더 이상 통증이 올 때마다 참기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바꿔 몸의 물, 혈류 근육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60세 이후 다리와 수면을 얼마나 편안하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쥐가 결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의 혈액순환, 저하 탈수, 전해질 불균형, 과도한 신경과 근육 자극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속에서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약이나 복잡한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다리를 관리하는 작은 일정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조금씩 더해가면 충분합니다. 많은 60세 이상 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차가운 바닥에 바로 발을 디딥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아직 깨어나지 않은 다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대신 침대 위에서 단 1분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발목과 종아리를 깨우기,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양쪽 발목을 원을 그리듯 10회에서 20회 돌립니다. 페달을 밟듯 발끝을 부드럽게 굽혔다 폈다 합니다. 이 동작은 다음에 도움이 됩니다. 발 쪽으로 혈류가 흐르기 시작함 일어설 때 근육이 갑작스럽게 놀라는 것을 줄인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지 않기, 침대 옆에 부드러운 실내화를 준비합니다. 일어나 앉은 다음 반드시 실내화를 신고 바닥에 발을 디딥니다. 차가운 바닥은 몸을 깨우는 것 같지만 탄력이 떨어진 혈관에게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근육이 더 쉽게 굳게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약 100에서 15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이 작은 한 잔은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드는 양이 아니지만 밤새 진해진 혈액을 묽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 하루 종일 근육이 덜 수축하도록 도와줍니다. 낮 동안의 습관은 다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밤에 쥐가 나기 쉬운 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45에서 60분 규칙, 45분에서 60분 동안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1분에서 2분은 일어나 움직입니다. 복잡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안을 가볍게 걸기, 아침처럼 발목 돌리기,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 몇 회, 반복 목표는 단순합니다. 다리의 혈액이 너무 오래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걷기와 계단 이용,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 천천히 시작해 점차 속도를 올립니다. 끝날 때는 속도를 서서히 줄인 후 멈춥니다. 계단을 이용해야 할 때는 서두르듯 몇 층을 단번에 올라가고 바로 멈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자신의 몸 상태를 느껴야 합니다.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멈추면 근육은 쉽게 수축합니다. 물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나누어 마시기, 하루 내내 물을 잊고 있다가 저녁에만 몰아서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작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때마다 작은 물 한 잔 마시기 오전, 중간 오후, 중간에 한 잔씩 더하기. 이렇게 하면 밤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서도 하루 종일 근육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발에 신경 쓰기. 발에 꼭 맞고 앞코가 좁지 않은 신발을 선택합니다. 바닥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푹신해야 합니다. 딱딱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면 앉아있을 때
잠깐씩 신발을 벗고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움직여줍니다. 하루 종일 꽉 끼는 신발은 혈관과 신경을 조이듯 압박하여 밤에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저녁은 몸이 가장 이완될 수 있는 시간이면서 하루 동안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단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단계 저녁 식사에 짠맛 줄이기, 술 피하기, 과하게 짠 음식, 국물, 절임류는 줄입니다. 짠 국 한 그릇만 줄여도 혈압과 쥐 모두 개선됩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몇 시간 후 더 많은 탈수 발생 전해질 불균형 심화, 수면 중 쥐가 더 잘 생기는 조건이 됩니다. 2단계 종아리 스트레칭 5분에서 10분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 충분합니다. 벽 앞에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뒤쪽 다리는 무릎을 펴고 뒤꿈치를 바닥에 둡니다. 몸을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뒤쪽 종아리가 당겨지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20초에서 30초 유지 후 반대쪽 반복. 또는 침대에 앉아 수건을 발바닥 앞쪽에 걸고 발끝을 자기 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강하게 당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이 안정 신호를 받게 하여 수면 중 갑작스러운 근수축을 예방합니다. 3단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10분에서 15분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뜨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따뜻함이면 충분합니다. 발을 담근 동안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거나 발가락을 움직여줍니다. 마친 후에는 잘 말리고 손으로 가볍게 종아리를 쓸어줍니다. 과한 압력이나 뜨거운 기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발을 침대보다 약간 높게 두어도 좋습니다. 너무 높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몇 주만 지나도 다리는 분명 변화를 느끼게 되고 밤마다 두려웠던 쥐는 점점 줄어들고 가벼워지며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진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나이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거의 항상 비슷한 질문들을 듣습니다. 어떤 오해는 10년, 20년 동안이나 그분들을 따라다니며 결국 약만 더 먹고 칼슘만 더 먹게 만들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 1, 쥐는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 아닌가요?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곧바로 칼슘을 떠올립니다. 칼슘 영양제를 사 먹거나 우유를 마시고 뼈를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슘 부족이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혈중 칼슘 수치가 정상이어도 꾸준히 쥐가 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쥐는 보통 다음의 3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가벼운 탈수가 오래 지속됨 전해질 불균형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등이 어긋남 혈액순환 저하와 약해진 근육의 과민 반응. 칼슘은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더 먹어도 평소에 오래 앉아있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짠 음식을 먹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쥐가 났을 때 잘못 대처한다면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칼슘을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쥐를 유발하는 습관을 고쳤는가입니다. 질문 2. 잠이 잘 오라고 저녁에 술을 조금 마셔도 괜찮나요?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한두 잔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잠도 잘 온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지고 졸음도 빨리 찾아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술의 또 다른 면이 나타납니다. 탈수를 일으킵니다.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몸은 더 많은 수분을 사용합니다. 전해질이 흐트러집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감소합니다. 수면이 얕아지고 밤중에 깨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쥐가 나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근육은 이미 탈수 상태 전해질은 어긋난 상태. 혈액순환은 밤이 되어 더 느려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날 술을 마시면 꼭 새벽에 쥐가 난다. 즉, 목표가 숙면과 쥐 예방이라면 저녁의 술은 친구가 아니라 숨어있는 적입니다. 질문 3. 아주 뜨거운 물에 오래 발을 담그면 쥐가 없어지나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과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뜨겁거나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피부와 혈관이 과하게 자극됩니다. 물에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만나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땀으로 인해 탈수가 더 진행됩니다. 즉, 담그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몇 시간 후 잠들었을 때는 근육은 더 건조해지고 혈관은 수축하기 쉬워져 쥐가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뜨거울 필요 없음.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 발목 돌리기, 발가락 움직이기와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됨. 올바르게 하면 따뜻한 족욕은 다리에 좋은 친구이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질문 4. 저는 그냥 좀 오래 앉아 있을 뿐인데 그것도 쥐의 원인인가요? 많은 분들이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TV를 보는 것뿐이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의 정맥에 혈액이 고입니다. 근육은 산소를 조금씩 부족하게 받게 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은 쉽게 수축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일어서거나 다리를 펴거나 계단을 오르면 산소가 부족했던 근육이 갑자기 자극을 받아 쥐가 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 시간 연속으로 앉아있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발을 오그리거나 신발이 꽉 끼고 이런 상태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쥐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이것입니다.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쥐가 생기고 재발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45분 또는 60분마다 일어나 발목을 돌리고 몇 걸음 걷는 것.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60세 이후의 다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이 4가지 질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약, 칼슘, 영양제 같은 것들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쥐의 재발을 결정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영상의 첫 장면에 등장했던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며 그분이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을 때 몇 주, 몇 달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69세 어르신을 다시 만난 것은 첫 진료 후 몇 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표정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마치 포기한 듯한 말투로 나이 탓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르신의 첫마디는 달랐습니다. 요즘은 훨씬 나아졌어요.